사람의 하루가 어떠한지 살펴보면 우리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고 감정을 느낀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체력을 소모하며 결과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이 피로감을 해소하고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 특히 양질의 수면이 필수적이다. 하루를 마치고 온몸이 나른하게 피곤할 때 우리는 침대에 눕는 순간마저도 일종의 쳇바퀴 돌듯한 반복적인 삶의 일부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상 숙면은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회복 과정의 시작 지점이다. 몸은 잠든 동안에도 열심히 자체 정비 작업을 수행한다. 세포는 이를 통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면역 시스템은 이날 동안 노출되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한다. 또한 수면의 중요성은 단순히 신체적 측면에 그치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신적,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다. 수면 중 일어나는 뇌의 활동은 그날의 경험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여 기억 속을 비우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돕는다. 꿈을 꾸는 동안 우리의 뇌는 감정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창의력을 촉진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숙면 후에 깨어날 때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거나 영감을 얻어 해결책을 떠올리기도 한다. 또한 성인은 평균적으로 7에서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시간은 단순히 양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것일 뿐 중요한 것은 질적인 측면이다. 즉, 침대에 머무르는 시간보다도 실제로 깊은 수면 상태를 유지한 시간이 우리의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깊은 수면은 NM 수면과 REM 수면 주기를 균형 있게 경험하며 이뤄진다. 특히 NM 수면 중에는 뇌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REM 수면 중에는 뇌의 학습과 기억과 관련된 부분이 활성화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부족하면 주의력 결핍, 기억력 저하, 창의력 감소와 같은 인지적 장애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있다. 또한 수년간의 연구는 장기적인 수면 부족이 심혈관계 질환, 비만,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를 고려해보면 꿀잠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수사학적 기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신체와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잠에 드냐에 따라 다음 날의 컨디션은 물론 장기적인 건강 상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등 나만의 수면 루틴을 만들어 숙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체 회복과 안정을 돕는 숙면의 중요성은 그 자체로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임과 동시에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모든 하루의 끝과 그 다음 날의 시작은 충분하고 질 높은 숙면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 살아있는 지식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지식의 집이라는 장소가 있었다.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책을 읽고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 지식의 집이 생긴 지 몇 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뇌가 점차 피로해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에 한 현명한 노학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뇌 건강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뇌의 건강은 사람의 전반적인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학자는 먼저 뇌를 활동적으로 만들기 위한 간단한 습관들을 소개했다.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를 때 잔잔한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라고 그는 말했다. 이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뇌의 기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이었다. 노학자는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볍게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신선한 공기로 가득한 아침 산책은 단순히 신체에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뇌의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한편 노학자는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추천하기도 했다. 그는 청중에게 다양한 견과류와 씨앗, 특히 호두와 아몬드를 추천했다. 이들은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매일 한 줌씩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라고 그가 설명했다. 또한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 역시 노학자는 강력하게 추천했다. 그는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라고 했다. 이렇게 노학자는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뇌를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다. 식단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로는 녹색 잎채소와 생선이 있었다. 식단에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를 포함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 2번씩은
생선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은 DHA 성분이 풍부하여 뇌의 구조와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라고 그가 덧붙였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으로는 지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저녁 지식의 집에 모여 각자가 읽은 책이나 그날 배운 것을 서로에게 이야기하며 질문을 주고받고 토론을 했다. 이런 지적 자극은 뇌의 뉴런 연결을 강화하고 평생 동안 학습 능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노학자는 결론지었다. 노학자의 조언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뇌 건강을 위한 습관과 식단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활기차고 더 생동감 넘치는 일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점차 그들의 행복과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식의 집은 삭막한 장소에서 점점 더 생기 가득한 공간으로 변모했고 그것은 마을 전체의 밝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 공헌하게 되었다. 이렇듯 뇌 건강을 위한 습관과 음식은 단순한 존재를 넘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반복되는 일상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일과 마감, 기한의 압박감은 나의 마음을 짓눌렀고 이로 인해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어느 주말 평소처럼 지쳐있는 나를 보고 친구가 권한 것은 명상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앉아있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내면의 불안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기에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다. 처음 명상센터를 찾았을 때 나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압도되었다. 향긋한 아로마 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나의 명상 지도자는 나에게 편안한 자세로 앉으라고 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나의 내면을 바라볼 것을 제안하였다. 처음에는 온갖 잡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하지만 호흡에 집중하고 천천히 마음을 비우려고 하자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편안함이 차올랐다. 몇 주간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을 하면서 나는 점차 변화되는 나를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엔 어렵고 두려웠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고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려는 마음가짐이 커졌다. 명상은 마치 복잡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어 내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줬다. 또한 명상을 통해 나의 감정에 더욱 솔직해졌다.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 그것을 억누르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감정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는 법을 배웠다. 이러한 경험은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이제 나는 명상을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아닌 마음 건강을 위한 일상의 필수 과정으로 여긴다. 명상은 나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다. 과거에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피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명상이라는 작은 시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명상이 내 삶의 질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확신하게 되었고 내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명상을 권유하는 전도사가 되었다. 명상이 모두에게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매일의 생기를 불어넣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마을에 수연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피부 문제가 있었고 다양한 시도 끝에 결국 피부를 개선하는데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수연은 어릴 적부터 뾰루지와 피부 트러블로 인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피부과를 다니며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일시적인 호전만 있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연은 피부과 전문의인 친구 소담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조언을 받으며 생활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첫째로 수연은 식단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은 음식을 절제하고 식사에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과일 주스를 마시며 비타민과 미네랄을 추가로 섭취했습니다. 특히 비타민C와 E가 풍부한 음식을 중점적으로 섭취하여 피부의 탄력과 건강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시며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물은 피부의 보습과 해독 작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고 이는 그녀의 피부를 보다 촉촉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수연은 저녁마다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트레스는 피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큰 요인이므로 명상과 요가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마음도 차분해지고 피부 트러블도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습니다. 수연은 운동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며 충분한 운동량을 확보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피부 재생을 도왔습니다. 운동을 하면
땀을 통해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피부가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운동 후에는 샤워를 하여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함으로써 트러블을 방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연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잡아갔습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함으로써 피부 세포의 회복과 재생을 도왔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던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피부가 맑고 생기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는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꾸준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한 끝에 수연의 피부는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과거의 트러블을 점차 극복하고 맑고 건강한 광채를 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연은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외부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습관의 중요성을 전하며 스스로도 계속해서 건강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스스로의 삶의 방식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조언이 되고 있습니다.